자, 종로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자, 종로 보는데 17번 문제부터 보죠. 17번. 맞지? 17번. 그 14번 혹시 틀리신 분이 있으면 엄마한테 따기를 한 대 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알겠죠? 싸대기를 한 대 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도대체 언제 할 생각인지. 자, 17번 갈게요. 17번. 자, 17번? 17번 계산 문제인데요. y축 위의 점 0,t 에서 fx에다가 fx가 좀 복잡해서 그런가? 아닌데. 마이너스 x 곱하기 lnx 전체의 제곱,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접점도 알려줬어. 접점의 x좌표가 gt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놓으면 되잖아. gt, 마이너스 gt 곱하기 ln gt의 제곱, 이렇게. 여기 접점의 좌표죠. 그리고 나서 접선에 대한 얘기고, ga는 2라고 했고, 이렇게. 그랬을 때 a 곱하기 g'a를 구해라. 한번 미분하라는 얘기고,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접선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자, y 좌표, 요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가운데, 이거 너무, 별로였어요. 만약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반성하세요. 알겠죠? 문과도 아니고. 이 정도 문과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문과 학생들은, 식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데, 이과가 무슨, 이거 복잡하다고 하면 어떡해. 자, 미분해서 저거 집어 넣을 거니까, 미분하면은, 플러스, 요거 놔두고, 벌써 오다니. 벌써 오다니. 벌써 오다니. 벌써 오다니. 자, 이렇게 있고, 접선의 방정 세울게요. 완성할게. 여기다 gt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ln gt의 제곱 마이너스 2 ln gt. 자, 이렇게 해놓고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접선의 방정식 썼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0,t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 0 집어넣고 요 자리에 t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시켜. 그 다음에 ga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t에다 a 집어넣으면 돼. t에다 a 집어넣어서 연산 한번. 그다음 두 번째는 g'a가 필요하거든. g'a가 필요하니까 이 식을 한번 미분할 수밖에 없지 뭐. 0,t를 집어넣은 식을 미분하는 거지 뭐. 미분해서 t 자리에다가 a를 또 하나 집어넣어서 식 하나. 두 개 연립하면 그냥 답 나와. 계산 문제였어. 계산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별표 치세요. 18번 문제 별표 치세요. 자, 18번 문제 보는데 문제가 매우 좋습니다. 이것도.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자. 자, 함수 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하고 나는 그냥 중복조합을 쓴다 정도밖에 아직은 모르겠지.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게 정상이야. 근데 다는 좀 알겠지. 다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화살표를 실제 받는 애는 3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 3개부터 골라놓고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먼저지, 그치? 그래서 골라진 애가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부터 1차 분류를 시작할 건데,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하고 F3하고 F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차 분류가 135의 치역이 저기 골라놓은 3개를 다 가져갈 거냐, 2개만 가져갈 거냐, 하나만 가져갈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 1차 분류만 생각할 수 있으면 성공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얘네의 함수값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1차 분류를 한다. 이 얘기지 뭐. 1개부터 세볼게. 만약 1개인 경우는 1, 2, 3 중에서 뭐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렇죠? 골라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 중에 1이 골라졌다 쳐. 그럼 당연히 배열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뭐, 한 가지. 됐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네 셋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셋이 가? 1, 3, 5가 갔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 4, 6이 가야 된다고. 그럼 2, 4, 6은 여기서 이제 잘해야지.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여기 2하고 여기 4하고 여기 6이 이제 화살표를 쏠 건데 2하고 3에 무조건 맞아야 되지. 2하고 3에 무조건 맞아야 될 때 2하고 3으로 2개가 같다 치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문제를 만약에 출제자가 조금만 틀면 무조건 함정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여기 이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2, 4, 6이 갈 수 있는 걸 쓰자고 했어. 2, 4, 6이 갈 수 있는 게 뭐 있다고요? 일단 1로는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되니까 2, 2, 3 아니면 2, 3, 3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요? 1로 2개가 가면 무조건 꽝이지. 만약에 1이 하나 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3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세는 거라고. 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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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는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2, 4, 6이 어차피 갈 수 있는 게 1, 2, 3이니까 3H3으로 해놓고 저는 차라리 안 되는 걸 뺐어요. 이것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노가다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뭐 이런 거. 111 이런 거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걸 한번 쓰려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다 썼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 다 썼는데. 물론 빼먹고 셌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실수겠지만 식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지. 어디에 나왔을 때? 29번에 나왔을 때. 이렇게 연습하자고. 오케이? 이렇게 풀었다면 매우 칭찬해. 매우 칭찬해.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추가 질문 중에 26, 27이 있었거든. 그 추가 질문한 거 먼저 보고 갈게. 26, 27 봅시다. 26번 질문자 좀 이렇게 맞아볼까? 자, 26번 보세요. y는 로그 ax의 위의 두 점 ab를 연결해서 ab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a의 y좌 뭐야, 다 가르쳐줬잖아. 그치? a의 y좌표가 3이래요. 그러면 a는 여기가 이렇게 3이란 얘기니까 앞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a의 세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a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움직인 게 b. x축으로 얼마? 2칸. y축으로는 3칸. 이렇게. 그리고 얘는 중점. 나누기 2. 그리고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놓고 bx의 그래프가 m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bx x제곱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a는 됐고, 그냥 연립하면 끝인데? 계산 문제인데? 그죠? 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보자마자 우리 들었어야 되는 생각 요거 있나 요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6하고 z 마이너스 4 분류해서 0이 아니다니까 우리 뭐 할 거야? 부정형 나왔으니까 바로 뭐 생각한다? 바로 여사건 생각해야지. 그치? 여사건.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지금 4개 더해서 14 되는 거니까 4h 14에서 얘가 0인 케이스랑 얘가 0인 케이스 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원래는 교집합을 연산해야 되는 게 함정인데 얘는 교집합이 없어 심지어. 그치? x하고 y 더해서 6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주면 되는데 포인트가 어딥니까? 질문 포인트가 어딥니까? 연산했어요. 분수 나올 텐데. 그죠? 분수 나올 텐데. 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추가 질문 마치고 자, 이제 베스트 6문제 가볼게요. 19번 봅니다. 자, 19번 문제는 사실 출제자 분께서 조금 오버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림이 왜냐하면 일단 두 번째 그림이 너무 작아요. 그치? 두 번째 그림이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합니다. 이거 그리기가. 아, 굳이 왜 이렇게까지 주셨을까요? 해볼게. 일단 보조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도형 문제니까.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C가 90도고 ABC가 세타. 이거 세타 너무 표시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세타고 두 변과 접하고 수선 그었어야지. 그지? 그럼 여기 수선 여기도 접하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수선을 그었고 그럼 문제 쓰이지 않더라도 일단 요거 나눠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2개 보는 것까지도 우리 뭐 보조선으로 괜찮아. 그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문제의 저 끝에 보면 지금 탄젠트 세타가 얼마래? 루트 3mm. 이거 전부 너무 크게 줬죠? 여기 몇 도야? 60도란 얘기잖아. 탄젠트 세타 루트 3이니까.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다가 여기다 요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또 닮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잖아.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형상. 그쵸?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원을 줬는데 첫 번째 원은 안 가르쳐 줬거든. 그러면 파이 뭐라고 놓을까? R1의 제곱이라고 할까? 이렇게? 요거를 첫 번째 원의 넓이라고 하고 근데 얘가 이제 등비급수가 되나 봐. 근데 첫 번째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못 구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S1으로 나타내라고 했겠지. 구하지는 못하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S1과 S2 사이에 닮은 B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 녀석도 원이고 이 녀석도 원이기 때문에 여기 R2하고 여기는 R1의 관계만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R1과 R2에 대해서 출제자가 나한테 알려준 도형이 요 원과 요 원이 접해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원과 원이 접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중심 연결해야 되지. 그게 우리가 그어야 되는 기본 보조선이죠. 원이 하나 있고 또 원이 크게 하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중심하고 중심 사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우리 기본 보조선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길이를 뭘로 만드는 거? R1 더하기 R2로 만드는 거. 이것이 뭐 기본 보조선. 그래서 얘를 좀 표현해 볼 건데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을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해놓고 근데 도형은 되게 잘 준 도형이야. 많이 나오는 도형이고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하고 여기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야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리고 아까 여기 접점이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출제자는 이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알려준 거지. 근데 이 중에서 요 길이가 바로 R1 더하기 R2인 거고 얘는 뭐야 얘는? 이건 그냥 R1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면 요 길이만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R1과 R2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저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요 길이를 원하는 거 아니야, 요 길이. 근데 요 길이 보면은 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다 다시 하나 그릴게. 여기 조그맣게 생긴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점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고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이거지, 이거 이렇게. 지금 저 선분이. 얘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R2야. 요게 R2. 근데 지금 이 삼각형 여기가 60도짜리거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 루트 3분의 R2이고 얘는 그 녀석의 2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2 R2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만데? 여기가 또 6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R1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R1이 되는 거지. 그럼 루트 3분의 R1에서 요거 루트 3분의 2R2를 빼면 요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R1과 R2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구하러 가는 과정까지는 인정. 저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R1의 제곱 마이너스 10R1 R2 플러스 R2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2거든? R1은 이미 주어진 거고 R2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R2의 입장에서 다시 쓰면 R2의 제곱 마이너스 10 R1의 R2 플러스 R1의 제곱 이퀄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란 말이야. 얘. 그럼 이걸 R2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R2를 구하면 분명히 R1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또 근의 공식이 쓰인다고. 왜 이러는 거냐고. 출제자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A분의 마이너스 B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B면 5R1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5R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R1으로 묶이면 얘는 5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 루트 24 되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는 없겠지. 플러스가 되면 더 커질 테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결국 R1과 R2가 이런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B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등비급수를 가라 이런 얘기인데 도형 좋았고 도형이 지금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 주고 원 두 개 외접해서 중심 연결하고 직각삼각형 닮음 찾고 다 좋아. 다 수능형 도형인데 연산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을 수밖에. 이걸 상상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렇지? 안 나와요.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지? 수능에 이런 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R1과 R2를 가지고 이런 식을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도형적인 부분만 잘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20번 갈게요. 20번. 자, 20번 봅시다. 20번은 문제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무리가 좀 아쉬워. 근데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은 좋으니까 잘 봐. 자, fn의 x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자, 기출문제에 있는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게 좀 보입니다. 뭐에서 보이냐면 일단은 이거 보자마자 0을 집어넣었을 테니까 fn의 0은 0이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분했겠지. 그래서 미분해서 f'n의 x를 가면 x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x의 n제곱 가지고 밑에 이제 2의 x제곱 이렇게 오면 되겠죠. 되겠어? 요게 도함수지, 요게 도함수.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기니디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도함수를 괜히 주지 않았을 테니까 얘가 이퀄 0일 때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요 녀석이다 이거죠, 요 녀석.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건 x의 n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를 판정할 때 문제가 됐던 거지. 저 n이 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n이 홀수면은 계속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텐데 n이 짝수가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갈 거라는 얘기. 그래프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지 그냥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만 파악해 두고 기억부터 가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의 x는 x 이퀄 0에서 극소값을 갖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뭘 하라 그랬냐면 니은에서 n이 2일 때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n이 2일 때. 자, 요걸 만족시키는 양수값을 물어봤네. 이 집어넣으면 되지 뭐 여기다.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x제곱 분의 여기가 x의 제곱이죠. 얘가 1이 되는 거 요거 물어보고 있다.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값을 물어봤어. 그래프 그려야지. 양수 쪽에서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x제곱하고 이쪽을 2의 x제곱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녀석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쵸? 요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거든. 양수.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두 번을 만난다? 어떨까요 이거? 이거 어떨까요? 이건 모습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얘가 지금 두 개를 얘기한 건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처음에는 누워서 가는데 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얘를 다시 역전하는 순간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요거였어요, 요거. 이 문제가 좋은 점이 여기였어요, 여기. 물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에이, 한 번밖에 안 만나겠지. 이렇게 해서, 아웃. 이랬을 수도 있다고. 운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이렇게 가면 확인할 수 있어. 얘까지 넘겨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근을 확인해 보면 되지. 의심이 된다면. 만약에 수능날, 저는 의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의심을 할 것 같아. 왜냐면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니은도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이게 만약에 수능이면, 기억 틀렸네? 니은도 니은도 틀렸어? 막 이러겠지? 수능날? 기억, 니은 다 틀려? 디귿?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확인해봐요. 그래서 확인해봐야지, 뭐. 자, 2의 x제곱 분의,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래프를 그리자고. 그릴 수 있잖아. 시도는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제곱되고, 2x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분모 쓰고, 마이너스. 요거 요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하나 없애버리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요거 좀 합쳐보면 2x에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없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0인 점을 찾으니까 x 앞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되고 이퀄 0이다 이거지. 그래서 미분계에서 0이 되는 점이 0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고 도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야? 그럼 그래프는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맞나요? 이거 마이너스, 예.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0하고 2일 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됐지? 그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래프 개형만 일단 그려놓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0이다.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2다. 함수값 보자. 함수값.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요거거든. 요거. 쟤는 어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요거일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분의 4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나? 부분분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요게 얼마 정도 되지, 요거? 2의 제곱? 여러분, 요거. 양수, 음수? 그러면? 음수? 음수? 양수, 음수. 넘기고 보면 되잖아. 그럼 결국 4하고 2의 제곱하고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기 끝에 2가 0부터 3까지라고 알려준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쟤도 음수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나는구나. 하나. 근데 심지어 이 값도 음수지. 교점이 있어, 없어, 양수에서? 없는 거예요. 교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의 배수밖에 안 만나지가 사실 틀린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양수의 x의 값은 한 개이다 이랬으면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재앙이 벌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가면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D급 볼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쌤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초람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으니까. 네 번째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뭐가 아쉬웠냐면 x에다 1을 집어넣고 n에다 4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여기는 t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 지금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계산하잖아. 우리 해서 뭐 못하겠어? 이거 미분하면 얼마? 4t의 세제곱. 부분적분 하면 되죠. 이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해서 요렇게 연산할 건데, 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t의 4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되고,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건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곱할 때 플러스로 바뀌고 0부터 1까지 4 앞으로 나가자. t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dt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차수만 하나 줄어들어서 또 나온 거야. 또 해야 되겠지? 그럼 또 나와. 하나 줄어들어서 또 해야 돼. 또 똑같은 계산을 계속 시킵니다. 화났어요, 또 이거 풀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야 했나? 그런데 자, 이게 해설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다 4를 넣지 않고 여기다 n을 넣고서 적분을 해. 그냥 적분을 하면 f n일 때 1하고 f n-1일 때 1이 관계식이 작성돼. 그러면서 점화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만 차수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관계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근데 그거를 4일 때를 해서 얘가 3이라는 걸 알고 나서 보이는 거지, 그냥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억지야, 억지. 수능날 이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제에 분명히 디귿에 F 여기 4에 여기 1이 있는데 여기다 4를 안 집어넣는다고? 그냥 n일 때를 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풀이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냥 문제를 만든 자의 멋진 풀이 별로입니다. 그냥 계산 3번 해야지, 우리는 학생이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좀 별로였다,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런 걸 차라리 기억 정도의 그냥 연산 한번 하게, 부분적분 연산 한번 하게 주고 그 뒤에 이제 그래프 추론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였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28번은 별표치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치입니다.
이 문제를 푼 우리 학생들이 이거 너무 치사하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치사하지 않습니다. 왜 치사하지 않느냐면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봐. 2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그 역함수 gx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 필기 하나 합시다. fx와 그 역함수 gx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본인 시험지에 이런 게 써 있다. 이런 친구들은 그 흑연을 낭비한 거예요. 왜냐면은 fx의 역함수가 gx라는 말하고 이거랑 달라? 똑같은 걸 왜 한 번 더 쓰는 거야? 흑연 아깝게.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예. 등장! 창원이 등장. 자, 역함수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야 뭘 써먹죠. 이런 거 쓰는 습관 꼭 들이시고. 자, 그리고 해볼게요. 가조건에 뭐가 있냐? F0이 1이다. F0이 1이다. 그러면 G1은 0이다. 써놓고, 그 다음에 F4는 4다. G4도 4다. 오, 4,4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건 fx는 일단 증가함수인가 보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봤거든? 다조건을 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x 곱하기 gx dx를 했더니 이게 27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fx하고 x축, y축, 직선 x 이퀄 4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다. 이걸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 자, 봐봐. 일단 역함수에 대한 얘기여서 y는 x를 하나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0,1이야. 여기야. 그리고 4,4를 지난대. 여기쯤 할게 그냥.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뭔가 증가하는 함수래.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 어쨌든 증가를 하나 봐.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것 같고 역함수하고는. 자, 이렇게. 근데 문제는 1부터 4까지 적분하라 그랬거든? gx를 적분하라 그랬어? fx 식도 모르는데? 말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쌤이 했던 얘기를 떠올리자. 적분의 연산 문제를 풀 때 원칙. 첫 번째 보세요. 적분의 연산은 원래 시리즈가 우리 1대100에서 배웠던 거에 의하면 공식을 써서 그냥 계산을 하던가, 그죠? 아니면 치환적분을 하던가, 아니면 부분적분을 한다. 치환적반은 뭐야? 치환적분은 도함수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부분적분은 고배 형태로 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렇단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적분 기출문제는 단순히 연산을 물어보지 않고 식의 구조를 볼 수 있냐를 물어본다. 이거였고, 세 번째, 늘 적분 문제는 기하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막힐 때 생각하라는 거야. 무조건 계산으로만 끝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계산으로 끝나질 않아. 왜냐면 식을 안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요, 요런 게 보이더란 말이지. 도대체 fx가 뭔지 모르겠거든? 이게 보입니까, 이거? 저 x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었던 거야. 요 x가.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뭐인 거냐면 1부터 4까지 f 합성 gx 곱하기 gx였던 거예요. 이게 27이었던 거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왜 여기가 1인지 알겠는 거야. 분명히 fx는 f0일 때하고 f4일 때밖에 안 줬는데 g는 1부터 4까지 줬거든? 그럼 결국 g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였거든. 요 구간도.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는 도대체 도대체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걸 써놓고 하다 보면 든다는 얘기지. 그냥 막연하게는 생각이 잘 안 나겠지.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역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이런 걸 써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럼 여기는 x를 바꾸는 순간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치환적분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gx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g'x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 정도로 쉽게 준 거는 아닌 것 같고.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이 gx를 내가 t로 한번 치환해 보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결론이. 이 생각을 하냐가 중요했던 거야. 당연히 gx를 t로 치환하면 ft는 뭐 역시 x가 되겠지, 그지? 요런 얘기인 거고요. 계속 가보자. 해결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g'x dx는 뭐가 된다? dt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가면, 요거는 그러면 f't dt는 1 dx가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 주어진 거를 바꿔보자 이거지. 요걸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 해보자. 이건 지금 x의 구간이니까 x가 1일 때 gx는 얼마야? 0이죠. 그치? 그 다음 x가 4일 때 gx는 얼마야? 4죠. 그럼 앞에 있는 f 합성 gx는 뭐가 된다? ft가 되겠지. 요게 t가 됐으니까 요걸 t로 바꾼 거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x는 t가 되겠지. 그리고 dx는 뭐가 된다? dx는 뭐가 된다? g'x 분의 dt가 되겠지. 쫄면 안 돼. 왜 쫄면 안 돼? 그래 봐야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그죠? 그래 봐야 역함수의 미분이야. g'x는 뭐와 같다? g'x는 뭐와 같다? f't분의 1과 같다. 맞지? f't분의 1과 같다. 그러니까 얘가 g'x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였던 거죠? 이거였던 겁니다. f't. 요거 찾는 문제였던 거. 요거 찾는 문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제가 좋아요. 괜찮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f't dt가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쌤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등급컷이 저렇겠지. 등급컷이 지금 80점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사실 풀어서 맞춘 애들은 다 84점 아니겠어 이거 지금? 등급컷 이상에서 85점이 되는 거지. 찍어서 맞춘 애들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죠? 나머지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요거랑 요거로 부분적분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29번도 가볼게요. 29번. 자, 29번에서 챙겨놔야 되는 것 좀 볼게요.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 중에 두 가지 좀 알아놓을 게 필요하거든. 아, 이런 것도 옛날에는 진짜 많이 안 나왔었는데 뭐 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 자, 요거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었어. 그럼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같다. 이런 거 알고 있고, 얘가 이렇게 안 생기고 한쪽이 이렇게 접선으로 돼 있으면 뭐다?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딱 두 개만 알아놔. 이걸 뭐 굳이 증명까지 할 건 없어. 그냥 외우기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접선이 있어, 접선. 그리고 이 접점에서 현을 만들어, 이렇게 현을 만들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있으니까 다들 생각을 못해. 그래서 요 두 개 꼭 기억해 놓자. 자, 29번 풀어볼게요. 요거 바탕으로. 자,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에서 만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두 원 C1, C2가 있까. 일단 이게 두 개의 원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원이고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지?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자,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ADB 여기 쌤이 세타라고 놓을게요. 여기 세타라고 놓으면은 사인 세타를 알려줬네.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치.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는 4. 얘들아, 일단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다 못 풀었다를 떠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삼각형 ABD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외접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외접원 보자마자 일단 뭐 생각한다고? 사인 법칙 떠올린다고. 시그널이야, 시그널.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누구? 공통현. AB는 2R 8과 같다. 이거지,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저쪽으로 곱해질 테니까 요 곱해지면은 요 길이가 뭐다? 2루트 7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지.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얘들아,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다 똑같겠지? 그럼 당연히 이쪽도 세타겠죠? 두 원은 똑같이 생긴 거고, 이거 공통현이라며. 그럼 원주각은 당연히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세타고 여기 세타니까 이등변삼각형이네? 아,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이제 알려준 것 같아.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보니까 요 직선이 지금 이게 지금 접선이야, 접선. 접선이니까 여기 당연히 90도겠지. 요런 얘기 해준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여서 이 문제를 틀린 사람 틀린 거야. 여기 세타고 이게 원주각의 크기로 똑같으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근데 이 세타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접선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현이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요거 때문에 못 풀었을 거야, 아마. 요거 때문에. 요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저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도 2루트 7이라는 걸 알게 돼. 요 얘기였습니다, 요 얘기. 됐나요? 자,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ACD의 넓이 구하라 그랬네? 봐보자. ACD의 넓이 이겁니다, 이거. 요거.
이건 뭐 얘들아 A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길이 하나만 구하면 끝난 거다, 그치? 그래서 요거 구할 건데 요거 구하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요 각도가 얼마?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거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수선 내려서 길이 2배 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아예 이쪽도 외접원이니까 이쪽에서 사인 법칙을 또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2세타가 나오니까 우리는 교과 과정에 백악 공식이 없으니까 뭐 그건 좀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세 가지나 보이네 그냥 봐도 됐죠? 그러면 뭐 다 됐네요. 오케이? 이런 얘기. 결국 이것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다면 요거 때문이 아닐까? 요게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좀 금방 해결이 안 됐겠지. 그래서 쌤이 모르겠어. 쌤이 오늘 수업하기 전에 다른 학원 아이들 이렇게 좀 보니까 요거 생각 잘 못 하더라고요. 요거만 알았으면 사실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쌤은 이거를 썼거든. 여기 봐봐. 여기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분의 저쪽에 AC 이렇게 놓고 얘를 8이라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되면 돼? 사인 2세타가 되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에다가 세타 세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코사인 법칙 써도 CAD가 수직이면 세타 45도예요? CA 제가 C A B 수직이면 세타 45도예요? 수직이면? 그러네? 근데 45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수직이 아니네. 여기를 모르는 거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지름이란 말이 없네. 그죠? 우리 지금 AD를 지름으로 놓고 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직 아닙니다. 수가 아니면 그냥 길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큰일 날 뻔했어. 편집 안 할 겁니다. 편집 안 할 겁니다. 알겠지? 여기 이게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걸 그어야 이게 수직이지. 그치? 그냥 접선이라고 해서 수직이 아니죠. 와, 당연히 지름이라고 하고 풀다니. 이런 바보 같은. 물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올바른 풀이는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21번하고 30번이 남은 건데, 21번까지는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번.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약점앤 킬러 통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이 정도 모의고사는 21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냥 공부할 만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좀 괜찮아요. 21번은 어렵지 않고. 자, ln tx 플러스 a 이퀄 x.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만족시키는 건데 x가 양수인 쪽만 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가 한 개만 존재하도록 해라.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냥 놓고 한번 보면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지. 그죠? 시그널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분명 그래프야.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출제자는 왼쪽에 있는 녀석이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초월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기본 그래프를 평행이동만 하기 좋기 때문에 미지수가 그냥 2개였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자, 요거 t로 묶을게. t로 묶으면 여기 x 플러스 뭐다? t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x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과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t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지? t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합니까? 이거 찢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식이 되는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런 실수도 했을래나? 자, 어쨌든 요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완성형의 그래프거든? 이게 y는 x를 그릴 거니까 y는 x 그려놓고 양수 쪽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은 필요 없고 이제 여기다가 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생기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얘는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얘는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녀석은 개형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개형? 왜냐면 t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다를 테니까 lnx라고 하면은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고 저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서 ln-x면 그 그래프를 x축의 부호가 반대니까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라는 거야. 저 t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녀석이 적절히 평행이동을 할 거다. x축의 방향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얘가 t가 음수인 경우, 얘가 t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t가 양수인 경우부터 먼저 보자. 이게 더 쉬우니까. t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접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한 상황. 근데 이 상황이면 어때, 이 상황? 이 상황이면 돼? 이 상황. 이 상황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와야지 만나겠지. 그죠? 그럼 최초로 만날 때가 언제야? 0일 때야, 0일 때. 여기야, 여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뭐를 지날 때다? 0,0을 지날 때다. 요거는 접할 때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 21번인가? 그냥 계산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근데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21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요런 얘기였습니다. 30번 문제도 좋았는데 30번 문제는 미지수를 너무 남발해 주셔가지고 이건 30번 다 왔어.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죠.